자, 지금 대통령 휴가 중이신데, 대통령 휴가 복귀를 하시려고 해도, 대통령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연번으로 지금 휴가를 쓰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상 휴가 중에 직무를 거의 다 보고 계신 상황이라고 해요. 실시간 보고받으면서. 근데, 뭐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매우 격노하고 긴급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나는 이춘석 관련한 조사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게 있을 거고, 포스코 ENC. 이 회사가 지금 또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또 인명사고를 내면서 올 상반기에만 6명째 지금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인사사고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징벌을 바로 진행을 하라. 일벌백계를 해라. 라는 얘기가 내려왔고 관련된 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만 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포스코 ENC.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었는데요. 4일 또다시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순 처벌이 아니라 기업 존폐가 걸린 강도 높은 대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시가 가혹한 게 아닙니다. 지금 포스코 ENC가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무려 1,400억 원이나 삭감한 게 적발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만 그렇게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안전 관련된 예산을 의도적으로 계속 줄여왔다는 얘기죠. 미친 거죠. 네, 미친 거죠. 근데 작년에 역대 최고로 많이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원을 복구시키지 않으면서 지금도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냥 노출돼 있는 공사장에 있는 그 믹서기라든지 콘크리트 타설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장비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 없이 그거를 현장에서 그냥 돌리는 바람에 계속해서 반복된 인사사고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때 이 사장이 그때 이거 안전조치 될 때까지 뭐 멈춘다 이러지 않았어요? 멈춘다고 했네.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죽었어, 사람이. 죽었잖아. 대통령 가고 나서도 너무 또 죽었어. 웃긴 게 뭐냐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의 성격이 큰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씨발 네가 지랄하고 해봐라. 있네. 니들이 사전 예방을 법에 규정된 사전 예방종을 니들이 안 지켰잖아. 니들이. 왜? 싸게 벌금 내고 퉁치려고. 어차피 손방망이 처벌하니까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대책을 안 하는 거를 의뢰 관례적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포스코 ENC는 제일 악질적으로 이 규정을 안 지키는 업체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왔다 가도 이거 안 지킬 거면 이거는 뭐 무시하는 거야, 이거?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놈들은. 그리고 사람이 계속 죽어가잖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건설업이 뭐 어떻게 휘청할 거다? 지랄하다. 경쟁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싸 하나 줄었다. n분의 1에서 내 목 늘었다. 이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 해외 나가서 프로젝트 안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내수 안에 그 국가에서 나오는 SOC 사업 그거 파먹고 살아요. 그게 연간 120조에서 130조 나오거든요. 다리를 짓든 도로를 짓든 다리를 고치든 터널을 뚫든. 그래서 이것들을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수주를 해야 얘네들이 기본적인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동안 황금알 낳던 주택 분양 시장 자체가 완전히 가라앉아버린 상황에서 지금 더더욱 과공급공사, 조달공사 없이 자체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윤석열처럼 우리가 댐을 20개를 지어주길 합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10개씩 추가로 짓길 하겠습니까? 이 정부가. 결국은 정부 공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규정과 준법을 해가는 업체들한테 이순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인 거야. 당연한 결과. 네. 결과적으로 저는 딱 집어서 말하지만 이 태영이나 이 포스코나
그리고 몇몇 업체도 있어요. 이런 거 잘 안 지키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전부 다 건설업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업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사는 한정돼 있는데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는 수천 개의 위장 면허를 가진 이 무허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업체가 이제 이 입찰을 넣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정가 입찰이다 그러면 뭐 100억에 가까운 걸 맞춰 쓰기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업체가 하나뿐이면 입찰 금액을 하나밖에 못 쓰는데 가짜 업체들을 만들어가지고 한 20가지 경우를 써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타든지 간에 결국 공사를 하는 놈은 이 가짜 업체를 만들었던 업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러한 면허제 그리고 이 실적 없는 업체들의 입찰을 완전히 제한하는 방식의 어떤 그 건설업 관련한 신규 공사 입찰에 대한 법률도 전부 따져봐가지고 고쳐가지고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럼 실무 능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실제 공사하는 업체들 또는 그 밑에 있는 하청받은 업체들은 대가리가 아무리 많아도 입찰에 붙어 있는 대형 토목 회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야. 그 밑에서 받는 일은 똑같은 거야. 현대가 받든 삼성이 받든 누가 받든지 간에 그 밑에서 하청에서 일하는 기업들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SOC에 대한 투자와 공사가 꾸준히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건 못 없애요. 왜냐하면 국내 산업계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하는 게 있을 거고 우리한테는 또 대북 사업이라고 하는 큰 기회가 또 열려 있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섣불르게 대충 버티고 있다가 남북 교류되면서 뭐 남북 간에 SOC 연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일거리가 많이 나올 건데 거기에 침반하려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생각 바꾸고 안전 규정에서부터 모든 관련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라 그래도 아까워서 못 그만두는 거야.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저거 북한 열리면 안 된다. 그거 다 노다지거든요. 그건 외국 기업이 못 들어와요. 어떤 외국 기업이 장비랑 인력 갖고 들어와서 북한에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외국이 투자를 해도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